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띄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두고 내용이 심각하게 격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최고위의 설전에 이어서 오늘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정청래가 조국의 민주당을 만든다든지 무슨 뭐 교체를 시도한다든지 만약에 2인자, 3인자가 뭘 힘을 합친다면 왜 3인자를 끌어들입니까? 뭐 연임용이다 이런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두려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당권을 다시 잡는 데 있어서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예, 이현주 최고위원과 당대표 비서실장인 한민숙 의원이 충돌을 한 모습인데 이 소식은 잠시 뒤에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속보가 도착을 해서 먼저 소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1인 1표제 당원 개정안이 찬성 60.58%로 가결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찬성 60.58%, 반대는 39.42%고요. 예, 부결된 지 2달 만에 중앙위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찬성 반대를 떠날 게 아니라 이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이 됐었는데 2달 만에 가결이 됐고요. 올해 8월 전당대회부터 1인 1표제가 도입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 김진욱 특보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얘기가 나왔던 게 1인 1표제는 오늘 가결이 될 것 같고 그 대신 합당 문제는 지방선거 뒤로 미룰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여의도에서 있더라고요. 그거대로 흐름이 가고 있는 것 같네요. 글쎄요, 뭐 그 흐름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1인 1표제를 중앙위에서 오늘 통과시킨 것과 또 이 합당 문제는 사실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같은 흐름으로 놓고 얘기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다만 1인 1표제가 이 당원 주권주의를 추구해 왔던 민주당에서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원들이 충분하게 수기하고 논의하고 또 중앙위원회에서 오늘 60%가 넘는 그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또 하나의 또 우리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중앙위 이제 지금 합당 논의가 이제 좀 이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합당 논의가 완성이 되면 당원들께서 이렇게 또 논의하고 토론하고 수기하고 전당원 투표하고 나면 맨 마지막 단계가 중앙위에서의 또다시 이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인 합당이 결의 의결될 텐데 오늘 분위기가 그 예고편이 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1인 1표제는 통과하고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뭐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한다. 뭐 이런 쪽으로 논의가 완성된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합당은 그러면 계속 또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 같네요. 어제 일단 이현주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 면전에서 대권 욕망이다. 하늘 아래 두 개 태양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들으신 건 이런 얘기입니다. 한민숙 의원이 당대표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래서 이현주 최고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사적 이익을 위한 주장이다라고 맞받아친 건데 이현정 위원님, 일단 1인 1표제는 저렇게 가결은 됐습니다만 합당은 계속해서 최고위원들은 반대를 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당내 세력 싸움에서 지금 친명이 조금 밀리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밀립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1인 1표제가 지난번 이어서 이번에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국민 주권이란 말은 저는 통해도 당원 주권이라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말로는 국민 주권하고 똑같이 당원 주권을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러나 당에는 각자의 역할이 어떤 중대성이 다 있습니다. 대의원은 대의원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등을 두는 거고 또 지역적으로 당원의 어떤 숫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영남 지역 당원들 그 대의원 같은 경우는 대의원들을 많이 줘서 투표권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제도를 도입해 왔는데 그걸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원 주권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본인이 어떤 당권을 잡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대통령이 됐잖아요. 근데 자기가 했던 방식으로 정청래 대표가 하면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태종 이방원이 본인이 사실은 정도전을 칠 때는 그런 방식으로 쳤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또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한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친명들이 정청래 대표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좀 밀리고 있는 국면, 특히 이게 당 합당 문제, 이게 되면 사실은 이현주 의원이 저런 두 개의 태양이 없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1인 1표제도 되고 그다음에 합당해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정청래 대표의 우군이 돼버리면 예. 당은 정청래 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과연 그러면 친명들이 그냥 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지금 저는 조금 실기했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실기요? 네, 왜냐하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방패막을 해둬야 되는데 거기서 이미 다 밀려버렸어요. 예. 최고위원들은 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노골적으로 당무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브레이크가 지금 안 보인다. 왜냐하면 리더가 없어요, 이쪽에는. 예. 김민석 총리는 총리로 가 있기 때문에 네. 개입을 못하지만 지금 친명의 당내에 뚜렷한 리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상황을 비춰서 정청래 대표가 좀 힘있게 밀어붙이는 상황인가 아닌가. 물론 합당 문제는 뭐 미룰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1인 1표제가 됐기 때문에 다음번 이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 문제는 저는 손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인 1표제가 됐기 때문에 연입은 손쉬울 것이다. 일단 정청래 대표는 공개적으로 면전에서 자기를 비판했던 최고위원들을 좀 품어내려는 모습인데요. 이현주 최고위원과는 어제 최고위 이후에 오찬을 함께 했다고 하고 황명선 최고위원과는 만찬을 했다고 하고요. 강덕구 최고위원도 오늘 만난다고 합니다. 이동학 최고위원께 좀 여쭤볼게요. 네. 반발 달래기에 나서긴 했는데 하나같이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만난 자리에서 다 같이 합당은 안 된다. 시점을 좀 미루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저분들도 최고위원 정도를 하실 수 있는 정도라면 본인의 개인의 어떤 사감을 앞세우기보다는 당 전체의 상황, 그 시야를 아마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본인과 반대되는 목소리를 가진 최고위원들을 저렇게 만나서 식사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표께서 잘 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사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당 전체의 상황,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과의 이 화합 자체가, 통합 자체가 국민들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뭔가 그렇지라고 해줄 만한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안정적 국정 운영 뒷받침이 또 될 만한 계기가 또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러한 화합의 흐름보다는 분열과 분노의 흐름들이 조금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과정에서 과정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생채기가 서로 나게 되고 자칫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라도 계속적 분열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학적 결합이 굉장히 전 중요해 보이고 이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가치와 철학 부분도 있고 또 선거를 어떻게 치를 거냐, 네. 뭐 각 양당의 후보자들 문제, 그리고 각 당에 또 소속되어 있는 당직자들 문제 이런 것들 또 법정 이 숫자도 또 제한돼 있다 보니까 어디서 빼내고 어디서 집어넣고 하는 것들이 아주 치열하게 논의가 돼야 될 텐데 지분 논의는 또 없다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예. 나중에 추후에 이 회의석상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또 오가야 될지 그걸 또 당원들께 밝히는 그 과정에서 뭔가 또 이 당원들한테는 투명하게 보이지 않으면 이러한 여론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정청래 대표께서 더 만나고 더 설득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차제에는 어차피 양당의 수임기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양당의 뭐 대표자가 2대2로 될지 3대3으로 될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예. 그런 체계가 되면 당원들께 소상히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최대한 만들지 않는 선에서 이것이 관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친명이라고 분류가 되죠.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당원 참여형 합당 논의기구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하면서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 미루자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 어떻게 정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 상황을 놓고요. 정치권 일각에서는 봉숭아 학당 시즌2가 아니냐 이런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바로 10여 년 전 민주당 최고위에서 벌어졌던 이 장면을 두고 말하는 얘기입니다. 2015년인가요?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의 최고위원 한 적이 있어요. 이 뭐 봉숭아 학당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문재인 대표였을 거예요. 최고위원회만 열면 공개 발언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 쳤었어요. 모든 사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들도 모르는 일이라면 당원들이 알리 마음합니다. 자중자애하고 단결하는 데 협조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욕적인 생각입니다. 제 세상을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어버이 날입니다만 점심 때 경로당에 가서 운절미에 김칫국 먹으면서 노래 한 자락 불러드리고 왔습니다. 연분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예, 꽃이 피면 같이 웃던 알뜰한 그 맹세엔 봄날은 간다. 봉숭아학당이 시작됐다고 저는 느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최고위원회 오프닝 발언할 때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인상을 빡 쓰고 본질은 대권 욕망, 간판 욕망,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이게 시즌2 봉숭아학당이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고 본격적인 권력투쟁이 이제 서막이 공개된 겁니다. 예, 김근식 위원장님이 봉숭아학당 시즌2의 서막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10년 전에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상황이 저기에 비교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시나요? 글쎄요, 뭐 다시 보니까 새롭고 또 재밌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하지만 10년 전하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 드는 게 첫 번째, 그때는 문재인 대표였습니다. 지금은 정청래 대표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표는 굉장히 유한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캐릭터가 강한 사람이니까 그것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더 결정적인 차이는요. 10년 전에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습니까? 야당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인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 아주 들고. 큰 차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합당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게 갈등이 이제 표면 위로 올라왔지만 합당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은 드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합당 이슈가 부상하면서 누가 친명이고 누가 친청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속보 나왔지만 1인 1표제가 통과가 됐어요. 이현주 수석 최고위원이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위적인 이야기잖아요. 당위하고 현실하고 사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결정적 차이가 더 큰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일단 당원 1인 1표제는 가결이 됐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